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하윤의 병을 묻기 위해 내신 황도를 정평으로 보내다. 또 약재와 반미를 가지고 갔다. 조금 뒤에 이헌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윤의 병이 급합니다 하니 임금이 곧 반감을 시켜 내선을 가지고 정평에게 가게 하고 명령하였다. 조석 반찬을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이 하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염치용을 먼 지방에 자원 부처하라고 명하다. 사관원에서 반대하다. 임금이 내가 밤중에 하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에 염치용이 심히 불초하니 주살한들 누가 불가하다고 할까마는 지금 먼 지방에 귀양 가서 스스로 죽지 못하니 생리가 심히 어려우니 그 고생하는 것이 애석하다. 먼 지방에 종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공조 참판 이안우가 대답하기를 염치용이 간악하기 비교할 데가 없으니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데 다행히 연명함을 얻었고 또 종편하게 하면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먼 지방에 자원 부처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혹은 가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지난번 염치용이 주애가 불충한 데 있었는데 전하께서 호생하는 덕으로 특별히 관전을 내리어 머리를 보존하게 다만 먼 지방에 귀양 보냈으니 신서의 마음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또 자원 부처하라는 명령을 내리니 이것은 나라법이 더욱 너그러워져서 악한 짓을 한 자가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명백하게 그 죄를 지적해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자원부처는 죄인이 스스로 원하는 곳에 귀양을 보내던 일인데 대개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이 상례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조 왕씨의 자손이 왕상우를 신문하여 관련자를 보고하라고 명하다. 대간 형조가 의금부에 명하여 왕상우가 도망하여 숨었던 곳에 숨겨준 사람을 국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전김의 부사 이수가 상언하기를 간호 왕상우는 사실 전조 왕씨가 신의 집 종에게 장가들어 낳은 것으로 도망한 지 오래인데 지금 다행히 잡았습니다. 원컨대 국문하소서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유정현을 유영의정으로 박은 한상경을 좌우의정으로 임명하다. 남재를 의령부원군으로 한규를 면성부원군으로 김한로를 의정부 찬성으로 정구를 의정부 참찬으로 박신을 이조판서로 황희를 공조판서로 심온을 판한성부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3일 경희 첫 번째 기사 상왕의 청으로 인덕궁에 나아가 격구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종친이 시연하여 밤이 되어서 파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함흥부 사람이 송골매를 바치니 유위를 주다. 유위는 겨울옷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왕상우 왕하상은 석방하고 숨겨준 자들은 율에 따라서 처벌하다. 왕상우와 그 아우 왕화상을 석방하였다. 왕상우 왕하상과 그 수생은 모두 본주 이수에게 주고 숨겨준 자 학생 박흥무 이난수 산호 김연 등은 율에 따라서 논죄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날씨가 추워지자 각도의 번성한 시위군을 놓아보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번개가 치다. 천재를 두려워하여 정사를 보려 하지 않다. 유정현이 아뢰기를 마땅히 정전에 조하기하여 더욱 정사에 힘쓰소서 하니 구할 데가 없는 맹인을 옷과 양식을 주어 편히하게 하여 편안하게 살게 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진산부원군 하윤의 졸기
하윤이 정평에서 졸하였다. 보험이 이르니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철주하고 7일 동안 소선하고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200권을 치부하고 예조 좌랑 정인지를 보내어 사죄하였는데 그들은 이러하였다. 원로 대신은 인군의 고갱이요 나라의 주석이다. 살았으는 휴척을 함께하고 죽어서 은수를 지극히 하는 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전례이다. 생각하면 그 경은 천지가 전기를 뭉치고 산악의 영을 내리받아 고명정대한 학문으로 발하여 화국의 웅문이 되었고 충신중후한 자질로 미루어 경세의 큰 모유가 되었다. 일찍이 이부에 오르고 4번 상상이 되었다. 잘 도모하고 능히 결단하여 결책에는 유책이 없었고 사직을 정하고 천명을 도운 것은 공훈이 맹부에 있다. 한결같은 덕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다스렸는데 근자의 고사를 가지고 나이가 늙었다 하여 정사에서 물러났다. 그 아령을 아름답게 여기어 억지로 그 청에 따랐다. 그덕 생각한데 삭북은 기업을 시주한 땅이고 조종의 능침이 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돌아보아 살피려고 하는데 실로 적합한 사람이 어려웠다. 경의 몸은 비록 쇠하였으나 왕실의 마음을 다하여 먼 길을 근로 하는 것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했다. 나도 또한 능침이 중하기 때문에 경의 한번 가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에 나가서 전송하는 것이 평생의 연결이 될 줄을 어찌 뜻하였겠는가. 슬프다. 사생의 변은 인도에 떳떳한 것이다. 경이 그 이치를 잘 아니 또 무엇을 하나겠는가. 다만 철인의 죽음은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부터 이후로 대사에 임하고 대의를 결단하여 성색을 움직이지 않고 국가를 반색할 대단한 데 둘 사람을 내가 누구를 바라겠는가. 이것은 내가 몹시 애석하여 맞이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관을 보내어 영구 앞에 취재하니 영혼이 있으면 이 율전을 흠량하라. 하윤은 진주 사람인데 성은 부사 하율린의 아들이었다. 지정 14년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좌주 이인복이 한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그 아우 이인미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신해년에 지영주가 되었는데 알염사 김주가 그 지행을 제1로 올리고 소환하고 고공좌랑에 제수되어 여러 배설을 거치어 첨서밀직사서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최영이 군사를 일으켜 요양에 침범하니 하윤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최영이 노하여 양주에 추방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계유연년에 기용하여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태조가 계룡산에 도읍을 옮기고자 하여 이미 역사를 일으키니 감히 가나는 자가 없었는데 하윤이 힘써 청하여 파하였다. 갑술년에 다시 첨서중추원사가 되었다. 백년년에 중국 왕제가 우리의 표사가 곤근하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쓴 사람 정도전을 불러 입조하게 하였다. 태조가 비밀리 보낼지 안 보낼지를 정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서로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반드시 보낼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니 정도전이 원망하였다. 태조가 하윤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상주하여 자세히 밝히니 일이 과연 풀렸다. 그때 정도전이 남은과 꾀를 합하여 유월을 끼고 여러 적자를 해하려 하여 화가 불측하게 되었으므로 하윤은 일찍이 임금의 잠재에 나아가니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물었다. 하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쳐 없애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하윤이 다시 이것은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희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위께서 놀라더라도 필경 어찌 하겠습니까 하였다. 무인년 8월에 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윤은 충청도 도관찰사로 있었다. 빨리 말을 달려 서울에 이르러 사람으로 하여금 선언하고 군사를 이끌고 와 도와서 따르도록 하였다. 상왕이 위를 잇자 하윤에게 정당 문학을 제수하고 정사공을 녹훈하여 1등으로 삼고 작을 진산군이라고 주었다. 경진년 5월에 판의흥 3군 부사가 되었고 9월에 우정성에 되며 작을 승진하여 백으로 삼았다. 11월에 임금이 즉위하자 좌명공을 녹훈하여 1등으로 삼았다.
신사년 윤 3월에 사면하였다가 이모년 10월에 다시 좌정승으로 제수되어 영락 황제의 등극을 한 것을 들어 하리하는데 하윤이 명나라에 이르러 예부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새 천자가 이미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였으니 청컨대 우리 왕의 장명을 고쳐주소서 하니 황제가 아름답게 여기어 계민년 4월에 명나라 사신 고득 등과 함께 고명 인장을 받들고 왔다. 임금이 더욱 중하게 여기어 특별히 전구를 주었다. 갑신년 6월에 가뭄으로 사면하기를 빌고 을림년 정월에 다시 복직하였다가 정해년 7월에 또 가뭄으로 사피하기를 청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이무가 득주하자 온 조정이 모두 백일을 청하였는데 하윤이 홀로 영구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말하기를 하윤이 죽일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그 마음에서 바란 것이다 하였다. 을민년 여름에 이직이 그 향리에 안치되었는데 하루는 하윤이 예고를 하니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말이 없이 웃으니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직의 죄가 예방에 내칠 죄입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임진년 8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었고 가보년 4월에 영의정 부사가 되었다. 금년 봄에 이르러 나이 70으로 치사하기를 비니 임금이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윤이 청하기를 더욱 간절히하여 본군으로 지부에 나갔다. 하윤의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 평생에 빠른 말과 급한 삐치 없었으나 관복 차림으로 묘당에 이르러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는 조금도 헛들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성이 되었으는 되도록 대체를 살리고 아름다운 모책과 비밀의 의논을 개옥한 것이 대단히 많았으나 물러나와서는 일찍이 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몸을 가지고 물건을 접하는 것을 한결같이 상심으로 하여 허위가 없었으며 종족에게 어질게 하고 부모에게 신실하게 하였으며 아래로 동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인재를 첨가하기를 항상 불급한 것이 한 듯이 하였으나 조금만 착한 것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그 작은 허물은 덮어주었다. 집에 거하여서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잔치하여 노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성질이 글을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유유하게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었다. 음양, 의술, 성경, 지리까지도 모두 지극히 정통하였다. 후생을 권면하여 의리를 상확하면은 미미하게 권태를 잊었다. 국정을 맡은 이래로 오로지 문한을 맡아 사대는 사명과 문사의 저술이 반드시 윤색 인가를 거친 뒤에야 정하여졌다. 불시와 노자를 배척하여 미리 유문을 만들어 건사에 두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섬실하고 주비하였다. 또 상사와 장사에는 한결같이 주자 가래에 의하고 불사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하윤이 죽은 뒤에 그 글이 나오니 그 집에서 그 말과 같이 하였다. 자호는 호종이요 자는 대림이요 시호는 문충이었다. 아들은 하구와 서자가 세 사람인데 하장, 하연, 하영이었다. 하윤이 죽자 부인 이시가 애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임금이 듣고 약주를 하사하고 전지하기를 상제는 미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제를 마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부디 술을 마시고 슬픔을 절뚫게 하여 상제를 마치라 하였다. 이시가 사람을 시켜 성정원에 나와 상언하기를 가옹이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서 죽었으니 원컨대 시체를 서울집에 들여와 빈소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리어 예전 제도에 상고하여 계문하게 하고 이어서 전지하기를 예기 정자 문편에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명을 받들고 죽으면 대부사는 마땅히 집에 돌아와 염하고 초빈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서는 육류가 없는 수라이고 이부는 의정부와 중추원이고 명구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함이고 관복은 주나라 시대 관리가 착용하던 현단복이고 위모관을 말하는데 곧 관리의 관복을 뜻한다. 건사는 비단을 바른 상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계사년 강무 행자 때 방간과 내통한 심종을 교화에 안치하다.
태사년에 전라도에 강무하는 행차에 방간이 심종과 비밀리 사람을 시켜 서로 내통하고 심종에게 생강상자를 주었다. 임금이 알고 물으니 심종이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곧 죄를 가하지 않았는데 심종이 일찍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거나 웃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편출이 있었다. 임금이 하교하였다. 불충한 사람을 삼성에서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나 내가 불인한 마음으로 혹은 외방의 자원 안치하고 혹은 부처하고 혹은 종편하게 하여 각각 성명을 보존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하였다. 만일 대소 인원이 서로 사람을 쉽게 은밀히 내통하다가 단론하면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겠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안개가 3일 동안 짙게 끼다 천변이 두려워 감히 이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다. 캄캄하게 안개가 3일 동안 끼었다. 전지하기를 오늘 내가 이를 보고자 하여 일찍 일어났는데 하늘에 안개가 끼고 또 더워서 시후가 정상인 상태를 잃었으니 오로지 부득의 소치로 그런 것이다. 깊이 천변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를 보지 못하겠다 하니 유정현이 시후가 정상을 잃은 것은 비록 상득의 소치는 아니나 공구수성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하는 것은 인군의 직책입니다. 왜 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고 박은은 하늘이 흐리고 안개가 끼고 더운 것은 별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얼음이 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성렬을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한나라 때의 승상 병길이 힘써 섭조하는 공력을 맡았으니 경등은 각각 섭리의 책임을 다하여 천도로 하여금 어그러짐이 없게 하라. 병길은 한나라 선제 때의 명신이고 십조는 나라 집정 대신이 음양의 조화를 고르게 하던 일인데 음양의 화기를 손상하는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일을 말한다. 섭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면성 부원군 한규의 졸기 3일 동안 철주하고 시오를 공무라하고 쌀콩 아울러 60석과 종이 100권을 치부하고 중간을 보내어 취재하였다. 조멜생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산의 부음을 듣고 마음이 꺾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면성이 또 죽었으니 이 역시 내게 충성을 다한 신하이다. 나의 오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 또 박은 한상경 김승주 영사종 등을 불러 눈물을 거두고 전지하기를 초 8일에 진산부원군의 통부가 이르러 경제의 신하를 잃었으므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또 충직한 신하를 잃었으니 어찌하겠느냐. 갑신년을 당하여 삼공신이 모여 맹세할 때 모두 60여인인데 겨우 10여 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30에 불과하니 슬프다. 부생이 이와 같다. 나도 또한 나이가 지금 50이다. 우리 신하 된 자가 누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마는 공신이라고 하면 은수가 다 다르다. 중월에 공신의 모임을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지금 공신이 살아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이미 죽은 공신의 적장자를 등급을 띄어 제수하여 그 아비를 대신하여 모임에 참여하고 공신이 연고가 있어 연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도 또한 적장자로서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자로 하여금 서로 보아서 익히 알게 하려고 함이다. 세경과 비할 바가 못되니 경들은 그리 알라. 하니 박은 등이 대답하였다. 신등이 이미 조그마한 도움도 없이 은총과 영광이 이미 지극한데 어찌 사자가 또 성택을 입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대의로 하교하니 감히 절하여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중관은 내 시부 관원의 총칭이고 중관은 황관을 나타내는 말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심종의 유배 이유를 알아내려고 심온 심정을 행문하다. 대개 심종이 외방으로 나간 이유를 물은 것이었다.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심종의 일은 이미 심원대로 발로 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비록 행문하더라도 심원 등이 말하겠느냐. 다시는 행문하지 말라 하고 불러서 출사하게 하였다. 시몬이 살해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나라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아우에 나간 것을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그 까닭을 드러내어 말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는 없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전 길주 찰리사 윤자당을 무고한 김원철을 제주 관노로 보내다. 청운군 심종의 조회를 청하였다. 김원철이 고하기를 윤자당이 길주 찰리사로 있을 때의 야인에게 군사를 청하여 모반하였습니다. 하여 모두 의금부에 내려 핵실하니 김원철이 무고죄로 반주하되어 장 100대를 데리고 제주 관노로 귀양 보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방간의 죄를 청하는 사헌부 대상 김여지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인신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불충한 신은 사람마다 베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충하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밤낮으로 스스로 보존할 방법을 생각하여 더불어 함께 난을 꾸밀 자를 구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형벌을 쓰는 즈음에 더욱 상가는 것입니다. 전하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괴수가 그대로 살아있어 무리지어 외방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또 밝게 교지를 내리어 각각 생명을 보존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하시니 이것은 본 뿌리를 북돋우고 삭이 다시 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마 하지 못하는 인을 베풀고자 하다가 다만 죄 없는 사람에게 환을 끼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주공의 형벌을 쓰는 도를 받아서 종사 만년의 계책으로 사나운 자를 베고 어지러운 것을 금하기를 먼저 회안부자부터 시작하고 기타 불충한 누리도 또한 전에 대간 행조에서 아랜 것에 의하여 모두 법대로 처치하여 호환을 맡고 인심을 통일시키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헌수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여러 공신이 예골하여 심종의 죄를 밝힐 것을 청하다. 전하가 여러 공신과 더불어 맹세하기를 공신이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죄를 가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심종은 왕실의 친속이어도 공신인데 쫓겨났으니 이것은 반드시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밝게 그 죄를 바로잡아서 대소신료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였다. 내가 장차 병조판서 이원과 공신 유사에게 명확히 말하겠으니 우선 기다리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간 등에서 심종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전지하였다. 내가 장차 숨겨서 발로 하지 않고 남모르게 외방으로 보내려 하였는데 전일의 공신들이 맹세에 실린 말로 질문하니 이것은 끝내 가릴 수 없다. 심종이 일찍이 거가를 따라 임실에 이르렀을 때 회양군이 주는 것을 받고 내게 고하지 않고 또 형제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완원군 이양우에게만 말하기를 회양군이 나에게 생강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양우가 말하기를 전하께 진달하였는가 하니 심종이 말하기를 이미 진달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양우가 또한 회양군이 주는 것을 받아 죄를 당하였을 때에 내가 심종을 시켜 그 가운데의 일을 이양우에게 말하여 전하여 말하게 하였으나 심종이 끝내 임실의 일을 고하지 않았다. 헌부에서 행문하여도 끝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왕년의 교회에 거둥하였을 때 친히 물어도 또한 진정을 말하지 않았으니 마음 쓰는 것이 심히 간사하다. 그러나 친속이요 홍구인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조금이라도 죄를 덮어오다가 지금에야 외방으로 내보냈으니 죄를 처치한 것이 아니라
자처한 것이 아주 들어맞았다. 원컨대 경등은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 불귀한 무리가 없는 해가 없으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모두 말하기를 법으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다 하였다. 대간 형조에 이어서 회양군 부자의 주회를 청하였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12월 20일 정미 두번째 기사. 방간의 난에 참여하여 내십이 김국진의 직첩을 거두고 군역에 정속시키다. 김국진은 이 방간의 비부로서 경진의 난에 참여한 자였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11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삼성과 공신들이 심종 방간의 죄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11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각사에서 처결키로 한 공처 노비의 송사 처결 시한을 다시 정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각사에 나누어 보내어 결절하는 공처 노비의 일을 전후 정한 날짜 안에 결절을 끝내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오는 12월 15일로 다시 기한을 정하게 하여 만일 기한 안에 결절을 끝마치지 못하는 각사의 관원이 있으면 죄를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심종의 직첩과 공신 노건을 거두고 폐서인을 만들어 자원 안치하다. 외방에 자원 안치하였다. 사헌부 사관은 형조에서 연명하여 상소하였다. 인신의 불충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운군 심종이 훈친의 존귀함으로써 더욱 충성을 다하여 전하를 섬겨야 하겠는데 계사년에 대가가 전라도에 순행하였을 때 심종이 속으로 회양군이 준 것을 받고 곧 아뢰지 않고 비밀리 완원부원군 이양우와 더불어 그 까닭을 말하고 이양우가 아뢰었느냐고 물음에 심종이 거짓으로 이미 아뢰었다고 말하였고 이양우가 물건에 온 것을 물음에 그곳에서 왔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른바 그전 그곳이라는 것은 회양군에게 뜻을 둔 것입니다. 또 전하가 교회에 나갔을 때 이양우가 탄핵을 입은 일을 말하면서 자기가 정류를 받은 일을 말하지 않고 전하가 두 대군을 집에 보내어 말하지 않은 것을 체크하였는데 또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두 마음을 품고 전하를 저버린 것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전하가 특별히 관인을 표시하여 법대로 처치하지 않고 다만 기내에 보내었으니 어찌 인신이 당악하고 두 마음을 품고서 법에 처치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서경이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는 데는 근본에 힘쓰라고 하였고 춘추에는 수악을 배웠습니다. 회양군의 경진년의 변은 신자의 불공대천의 일입니다. 특히 전하가 참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법전으로 머리를 보존하게 하여 오늘날 심종의 당악하는 죄를 가져왔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해양군과 심종의 죄를 밝게 바로잡아 신민의 분을 풀으소서. 이조판서 박신 등이 또한 상서하였다. 대역의 죄와 당악한 사람은 모두 왕법에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청원군 심종이 훈친의 중함으로써 성은이 이미 지극한데 두 마음을 품고 가만히 회안군과 서로 내통하였으니 이것은 전토를 마땅히 가할 것이요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대간 형조의 청에 의하여 신민의 소망에 맞게 하소서. 의정부 영의전 유정현 등이 상언하였다. 회양군 부자의 죄는 왕법에 반드시 죽을 것인데 전하가 법을 굽혀 은혜를 펴서 잘못 보존하기를 더하여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않고 비밀리 사사 사람을 보내어 청운군 심종과 서로 통하였으니 반드시 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심종이 또한 숨기고 사실대로 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불충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위의 항목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요사에 내려 그 실상을 국문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환란의 싹을 막으소서. 개국정사 좌명공신 성성인 등이 상언하였다. 청원군 심종은 왕실의 지친과 공신의 수우로서 마땅히 국가의 이해에 크고 작은 일이 없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이
성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크게 불충한 사람인 회양금 부자와 더불어 서로 가만히 내통하여 결탁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고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죄가 더욱 중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유사에 내려 그 죄를 끝까지 핵실하여 밝게 중해 보이어 인신의 악하고 충성하지 못한 죄를 경계하소서. 봉교하기를 회양군 부자는 논하지 말고 심정은 다른 일은 그만두고 직첩과 공신노권을 회수하고 폐하에 서인으로 만들어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였다. 당악은 악에 끼어드는 것이고 봉교는 신하가 임금의 교지를 받드는 일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방간 등의 처벌을 3일 동안 거듭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동지 할애를 행하다. 동지이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향골 할애를 행하였다. 백관이 비로소 양관 중단, 군, 뱃슬, 수패, 말, 이의 복장을 입었다. 향골 할애는 먼 곳에 있는 제후나 신하가 명제를 당하면 골패에 들이던 할애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편전해서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와 종친이 시연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하윤의 빈소에 치전하도록 사위 이승간을 서울로 오도록 명하였다. 경상좌도 병마사 이승간에게 서울에 오도록 명하였다. 이승간은 하윤의 사이인데 전을 올려 하윤의 빈소에 전을 드리기를 청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명에 보내는 박물을 잘 살피지 못한 김조 김위민을 파직하다. 하정 박물 가운데 표피에 남무르게 꼬리를 이은 것을 살피지 못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2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 형조 삼공신이 방간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좌의정 박은이 개청하기를 해양군이 받은 전지를 제거하여 전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전인은 전객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직무의 성실한 때문에 초피구 일령을 조말생에게 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1월 3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김용기 박경무를 이 방간에게 보내어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게 하다. 내관 김용기 형조조랑 박경무를 전주에 보내었다. 임금은 이 방간이 나라에서 죄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혹은 도망하거나 혹은 목매어 죽을까 두려워하여 김용기 등을 보내어 죄책을 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르고 또 장차 홍주에 옮길 것을 이뤘다. 박경무는 이 방간의 사이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이 방간의 공신노권과 직첩 및 이 명중의 직첩을 횟수하다. 대조 형조 대간에서 교정하여 상언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옛부터 성인이 인륜의 변을 만나면 대의로 결단하지 않음이 없이 사언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관숙 채숙이 유언을 퍼뜨리며 주공이 대벽에 처하였고 계자가 쑥알을 짐살하였는데 공자가 옳게 여겼습니다. 지금 심종이 가만히 회양군과 내통하여 비밀리 정유를 받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전하에 보호하는 은혜를 입어 법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종으로서는 마땅히 허물을 뉘우치고 충성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전하가 하문할 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 간사하고 속이고 악에 부동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회양군 부자는 경제
명진년의 불쾌한 마음이 이미 천지 종사의 신령에게 죄를 얻었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전하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신등이 분을 품고 두 번 청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심종이 당악의 죄를 다스리고 아울러 해양군 부자를 상형에 처치하여 신민의 분을 풀어주소서. 의정부 6조 3공신이 또한 상소하여 해양군 부자와 심종의 죄를 청하니 조말생에게 말하기를 저인일에 박경무를 보낼 때 내가 손수 맹세하는 말을 써서 형 해양군에게 통하고자 하다가 경등이 알지 않으면 안 되겠으므로 경등에게 명하여 내전 소식을 쓰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내가 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대간 형조에서 전일에 애굴하여 해양군과 심종의 죄를 청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주상이 일찍이 신등에게 분부하시기를 다시는 이 일을 아뢰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이 감히 계달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신에게 말하기를 신등은 생각한데 비록 윤호는 얻지 못하더라도 노권과 직첩이나 거두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만일 일찍 이 뜻을 알았더라면 박경무를 보냈을 때 해수할 수 있었다 하고 곧 소 끝에 판하기를 이 방간 이 맹중은 다만 노권과 직첩을 해수하고 심종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노권과 직첩을 공적으로 거두지 말게 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 취하여 오겠다 하고 사람을 전주에 보내 이 방간 부자를 위로하여 타일렀다. 국가에서 여러 번 죄상을 청하게 내가 부득이 노권과 직첩을 거두는 것이니 편히하게 거주하라. 내전 소식은 임금이 각 도유관찰사나 수령에게 사사로이 무엇을 부탁하거나 물건을 진구할 때 내리던 명령이고 선전 소식이라고 한다. 짐사란 짐독이든 수로 사람을 죽임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군자를 구워준 것을 독촉하여 받게 하다. 우대원 홍여방이 군자에서 구워준 쌀을 환납하지 않는 연유를 아뢰니 임금이 호조에서 마땅히 엄하게 명령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하니 호조판서 정력이 대답하기를 지금 12월 초순이므로 날짜 기한이 넉넉합니다. 독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판서의 말이 잘못이다. 어찌 이렇게 완만한가. 호조로서는 엄하게 법령을 세워서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가한데 지금 판서의 말이 이와 같으니 늦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니 정력이 환상의 일은 호조에 달렸으나 독촉하여 받는 일은 의건부 환성부가 실제로 맡고 본조에서는 오로지 고쳐나는 것을 맡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음악에 고찰을 가하여 세전에 다 거두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대사원 김여지에게 하교하기를 헌부에서 또한 고찰하는 것이 좋다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본부에서 상고하여 보니 그 중에 자산이 있어도 꾸지 않아도 될 것인데 꾼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탄핵하여 독촉하였습니다. 만일 이달이 지나면 바치지 않은 자를 초록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렇게 하면 녹을 받아서 환상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실망할 것이니 이달까지 한정하고 정월이 지나는 것을 기다려서 2월 초에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환상의 일을 예전에는 정부에서 오로지 맡아서 독촉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더니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실제로 알았다 하니 영의정 유정현이 본부에서 전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해 각도와 경중에 이문하여 엄하게 독촉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창의 곡식은 평민 외에는 주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니 유정현이 노비가 있는 전함 사람도 환상을 받지 않으면 굶주립니다 하였다. 임금이 나의 말은 굶주릴까 두려워합니다. 어찌 오직 평민에게만 주어야 하겠는가. 그러나 노비가 있는 사람도 굶주림을 면하여야 하지만 환과 고독이 실로 불쌍하다. 문왕이 정사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하였으니 나도 반드시 이 내 부류를 급한 일로 삼겠다 하였다. 황희 정력 등이 대답하기를 주상의 분부가 오르나 만일 내 부류 사람에게만 온전히 주고 노비가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반드시 고르지 못하여 굶주린다는 탓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면 백성의 편한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조말생이 환상을 주는 법을 마땅히 내 부류 사람에게 먼저 하고 일찍이 구워가고 환납하지 않는 자는 주지 않으면 반드시 바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깊이 옳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태안의 업성 쌓는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순제의 성자는 예전 업과 새 업이 어떤가 시 편한가 하니 모두 예전 업이 편합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기를 이산의 내상은 깊은 곳이 아닌가 해변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신유정 김난수 이지실 등이 일찍이 절제사의 직임을 지냈으니 이 산이 편하고 편치 않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불러서 함께 의논하라 했다. 대언 등이 신유정이 반신불수의 병을 얻은 지가 오래입니다. 하니 임금이 놀라서 신유정은 옛날에 훌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훌로가 있는데 어째서 내게 알리지 않았는가. 이 병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신유정이 어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줄을 알겠는가 하고 곧 의원에게 명하여 약을 지어 문병하고 이어서 쌀과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내상은 각도의 병맛 도절제사의 군령이 있던 곳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의논하여 태안의 업성을 쌓는 것을 아뢰다. 이사는 도절제사 영을 고구 다지 현등리에 상지하여 옮겨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재생원의 건의로 동서 활인원의 운영 방침을 새로 정하다. 1. 동서 활인원의 본래 별자가 있는데 지금 재생원에 또 녹관과 건지가 달마다 차견하니 관호가 각각 달라서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컨대 동서 활인원의 제거 별자로서 모두 재생원의 제거 별자를 겸하여 개하여 동심 합력하여 구호 치료를 다하게 하소서. 1. 서 활인원 병막 사방에 수목의 그늘이 없어 더운 때에 병자가 모이면 열기가 이글이글 찌는데 서늘한 곳이 없으니 그 괴로움이 더욱 심합니다. 원컨대 원에 속한 전지를 병막 앞에 있는 청파 역전과 바꾸어서 땅을 개척하고 나무를 심어 병인이 회복하고 휴식할 곳으로 삼으소서. 1.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하고 끓이는 것인데 활인원 의원으로서 권지 전함의 무리는 취재에 대비하여 업을 익히느라고 또한 여가가 없으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로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은 신문하여 녹용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자는 헌사에 고하게 하소서. 1. 동서 활인원의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이미 재생원으로 하여금 오로지 맡게 하였으니 녹사 각 한 사람과 부녹사 한 사람을 원컨대 재생원 건지 가운데 활인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으로 취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여러 민씨의 자녀가 평민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다. 하교는 이러하였다. 불충한 죄인의 자는 세가와 서로 혼인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므로 여러 민씨의 자식과 서로 혼인하는 자는 일찍이 논지하였는데 만일 평민까지도 아울러 금하면 남녀가 때를 잃게 될 것이니 진실로 가석하다. 이제부터 평민과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일 기미 일곱 번째 기사 세자가 친히 진산부원것 하윤의 빈소에 제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이지승을 판돈령 부사로 권홍을 지돈령 부사로 삼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친히 진산부원건 하윤의 빈소에 임하여 제사하다. 하윤이 유언하기를 나의 정사에 장사에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국장을 없애도록 청하고 가인을 시켜 장사하라 하였다. 부인 이시가 한결같이 유대로 따르니 임금이 듣고 대신의 예정은 나라의 상전인데 하물며 하윤의 공덕으로서 국장을 없애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국장도감에서 구이, 단자, 견자 각각 한 필, 상복에 쓰는 정포 17필, 해핏 2장을 그 집에 보내니 부인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구이는 출간할 때 관 위에 덮는 호딧물 같은 긴 배이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내시다방 장무 인사 이동 규정을 개정하다. 내시다방 장무의 천관하는 법을 혁파하였다. 내시다방 좌우번 참여 별감이 신정하여 아래기를 원컨대 장무의 거관하는 법을 파하고 도목대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경직을 받고 다음 사람은 외방에 서용하고 장무는 각사와 성중간의 예에 의하여 육상만에 서로 체대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먼저 장무를 맡은 자를 입속의 오래고 가까운 것과 각질의 높고 낮은 것을 따르지 않고 뒤에만 넘으면 참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다투어 고하였기 때문에 혁파한 것이었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형조의 건의로 혁거한 사사의 노비를 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다. 형조에서 혁거한 사사의 노비를 구출하는 법을 아뢰었다. 그 노비를 오로지 전농시에 붙이기 때문에 고찰을 못하니 청컨대 본사 및 경승부 재용감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에 나누어 주고 쇠곤색으로 하여금 형제의 안을 성적하여 그 사이에 주어 매년 신공을 고찰하여 거두어 바치게 하고 군기감에 속한 화통군은 전에 혁거사사에 속하였던 노비의 수에 인하여 1만 명으로 정하여 매년 형제안으로 정군 봉족에 붙이어 예비 마감하여 두목을 정하여 1년 만에 서로 교대하여 입번하게 하소서. 그러나 천구를 군에 보충하는 것은 미편하니 군기감 화통군은 조영노라 칭하고 사제감 수군은 전운노라 칭하여 성적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제하는 노비 원적부를 말한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회 뒤에 백관들이 서로 업하는 예를 없애도록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백관 중에 스스로 서로 예를 행하는 것은 예전 제도가 아니다. 이제부터 없애라.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이조에서 중들의 고신에 서경하게 하다. 무릇 승인이 각 사찰을 주지하면 그 작첩을 승록사에 이관하였는데 승록사에서 신구례라 칭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사첩을 이조에 이관하여 이조에서 서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록사는 조선 초기 도첩을 지급하던 승적을 맡아보던 예조의 가나 세종 6년 1424년 선종 교종 도회소가 생기자 이에 이관됐다. 이관은 관문을 보냄이며 사첩은 고신을 말한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강무장을 점검치 아니한 죄로 조진 최치렴을 의금부에 가두다. 태종 7월 30일군 태종 16년 12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현비의 친족인 총재 강유신을 불경죄로 폐쇄인하여 자원부처하다. 처음에 강유신이 제종제 강택과 더불어 말하기를 태조가 잠재해 계실 때 내가 현비의 친족이라 하여 항상 진퇴하고 출입하였다. 현비의 아들과 우리 전하는 항상 태조를 모시었으나 그 나머지 왕자는 진퇴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옛날 보던 것과 다르다 하였다. 강택이 임금에게 아뢰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여 기양 보냈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불은 인주의 큰 권세여 국가의 공의인데 마땅히 밝게 보여서 권하고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가 즉위한 이래로 상벌 하나하나를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반드시 정부 대간에 내리었으니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권징을 보이는 것이 지극합니다. 지금 강유신을 의금부에 내려 비밀히 그 죄를 묻고 먼 지방에 내치었는데 신등은 직책이 이목에 있으므로
강유신의 범한 것을 알지 못하니 전하께서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것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강유신의 죄를 유사히 붙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 지희천군사 강환과 이실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처음에 정윤수가 격고하여 신문하기를 학생 이실이 저와 말하기를 강환이 처제인 전씨 왕씨로서 중의된 자를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고문하였는데 이실이 무고로서 좌죄되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 요청으로 대속 죄인을 신문할 때는 왕패를 내리기로 하다.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맞아 창덕궁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종친 부마가 시연하였다. 시위한 대소 신료에게 술을 주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역적 염치용의 죄를 엄히 다스리자란 형조 사원부 사관원의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불충한 사람은 왕법에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염치용이 죄가 불충한 데 있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 원지방에 귀양 보내어 겨우 1년이 지나서 또 자원부처를 명하였으니 일국의 심리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일에 대간에서 소를 갖추어 아뢰어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자원부처는 죄가 경한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염치용이 몸은 불충한 죄를 범하고도 머리를 보존하고 있으니 이미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는데 만일 지금 자원을 따르도록 허락하면 향곡에 향가하게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한 것을 징계하고 후인을 경계하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전 상소에 의하소서. 형조의 소는 이러하였다. 역적 염치용이 노비의 일 때문에 가만히 다른 뜻을 품고 거짓을 꾸미어 망령되게 말하여 전하를 기망하였으니 불충한 죄가 분명합니다. 그때 모반 대역을 공모하는 자는 수범 종범을 나누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할 것으로 율에 비추어 아뢰었는데 전하가 용서하여 죄의 등수를 내려 시행하였으니 신민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제 곧 자원부처 하니 후례를 경계할 것이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명률문에 의하여 시행하여 인신의 불충한 싹을 막으소서. 헌부의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지난날에 상소하여 염치용의 죄를 갖추어 진달하고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였는데 유윤을 얻지 못하였으니 운울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강상에 관계되니 부득이 천총을 번독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한데 불충 부려놓은 천하의 대악이어서 인류가 용서하지 않으니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염치용이 요행이 천망에 빠져서 천식을 연장한 지가 이미 2년이 되었으니 왕법에 어찌하겠으며 신상필벌의 의리에 또 어찌하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천하고금이 함께 말미암은 것이므로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전일에 신청한 것에 의하여 밝게 그 죄를 바로잡아 앞으로 오는 일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모두 듣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뽕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으므로 잠시를 파하도록 사관원에서 청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양잠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나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기 전에는 백성의 이익을 빼앗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기를 기다린 뒤에 잠장을 나누어 설치하소서.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문소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정력, 윤향, 신상, 유정 등을 탄핵하다. 이반 등의 주회를 청하였다.
정력 등이 일찍이 형제 오원리가 되어 역신 유기의 아우 유환을 아울러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이 있었는데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무에서 김승주 황이 윤양 이사금의 조회를 청하다. 지난해 여름에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은 모두 본직에 따라 2등급을 승진하여 금교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는데 그때 김승주 황이 윤양 이사금 등이 각각 나이 60이 되지 않은 사람을 청거하고 본직의 품질이 높다고 거짓으로 칭하여 금교직을 속여받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헌부가 단행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5일 이모 네번째 기사 원윤 이비와 희롱하다가 실수한 환관 김해를 장령 도형에 처하다. 장 100대를 때리고 도 3년에 처하였으니 원윤 이비와 더불어 희롱을 하다가 실현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25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대마도 근강수 종무세의 사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3권